네. 그러면요, 이게 지금 늘봄학교라는 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교육부 장관은 딱 한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일종의 이제 내란 이후에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미 출국 금지까지 돼 있고 이분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 못 믿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네.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더 잘하는데요.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굴렸을 때 누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른바 이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연결이 돼서 이권을 가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뚫어주는 게 어떻게 하면 통로를 뚫어주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봄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런 리박스쿨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권을 취하고 이런다는 걸 교육부 장관이 몰랐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 이조 장관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가 들어갈 거고 의원들 차원에서도 얘기가 들어가서 여기 우리 진영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얘기가 저는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와서 10개 학교에 이제 공급이 됐다는 게 뭐 확인이 되고 이제 와서 사후 약방문처럼 전수조사한다 이제 난리를 치는데 도둑이 재발절이다 그러면 감추려는 노력이 더 앞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검찰이 하는 행태하고 똑같은 거죠. 먼저 다른 사람들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할 때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을 먼저 접근해가지고 조정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저 경호처 막 압색하고 한다고 그럴 때 그들이 막 저 비아폰 이런 거 뭐 감추기 급하고 하듯이.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되게 분주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 실제로는 그것을 이제 은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건데 그런 노력으로 봐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교육부는요 당사자고 여기에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본인들이 이것을 진상을 규명할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이 이제 안 남았고 교육부 장관은 바로 이제 해임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서 교육부가 나서지 못하도록 날뛰지 못하도록 준동하지 못하도록 먼저 제어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이다.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일단 다 정지시켜 놓고 자체적으로 뭐 한다 이런 거 요란 떠는 것도 정지시켜 놓고 특검이나 이런 것들로 빨리 국정조사나 뭐 특검이나 빨리 진행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본인들이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지금 적반하장처럼 자기네들이 무슨 자기 뭐 정의의 사도처럼 나서는 모습은 정말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네. 18,000분께서 뜨겁게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본인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피하고 내가 알 바가 뭐냐라고 답변을 하던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유일한 공약 같은 단일화. 전 다른 공약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1번이 무궁화, 2번이 단일화라고 명태균 씨가 올려놨잖아요. 3번 홍매화도 있습니다. 홍매화. 그렇죠. 그 홍매화의 당사자와 지금 이 단일화를 아주 애걸복걸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아마 대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일화 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더 오용훈 지사님의 공연을 듣고 싶습니다. 단체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정치적인 정치평론가적 시각을 있으시니까. 아니 사전 투표도 높고 그래서 우리 역시 제주가 참 좋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지사님 나오니까 저는 계속 지사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우리 박효권 배우가 제주도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왔죠. 예, 그러니까 제주 그 유세현장에도 가시고 그리고 지금은 홍대에 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주에 좋은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하고 원래대로라면 못하죠. 왜냐하면 어제 이 순간까지도 안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랬으니까 김문수를 비난하고 근데 단일화가 자기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좀 덜고 나중에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또 자기가 보수의 적자로 나가는 보탬이 된다 하면 오늘 밤 늦게라도 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들 마지막까지 경계를 하는 거죠. 네네. 다만 상식적인 눈으로는 어제 오늘 이 순간까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그 개혁신당 공보단에서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또 자기 지지자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네네. 비상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한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 개혁신당 그래도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기는 건 정책명이 끝나는 것인데 그래도 모릅니다. 뭐 개고기를 양고기를 속여서 판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요. 또 그것도 무슨 핑계를 대겠죠. 뭐 이재명 악마로부터 나라를 구하기가 네. 어쩔 수 없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평론가님 평론 오래 해보시면서 이런 분석을 많이 해보셨는데 그 아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랬거든요. 단일화 해도 진다. 라는 그런 이유로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김문수 입장을. 사퇴하라 이렇게. 예, 얘기했죠. 그런 얘기죠. 그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그게 사전 지금 빌드업 아닌가요? 양도구역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오래 한다고 뭐 정치 평론 오래 한다고 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뭐 지금 이준석 후보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어렵지만 저는 사퇴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좀 이따 야단 맞거나 아니면 반박 들을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씀이에요? 못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이준석은 살아남아야 해요. 네. 만약에 한 10% 이상 15% 가까이 간 상황에서 단일화한다 그러면 명분이 서요. 자기가 도와줬다고 하는 명분도 가져가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설사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낙선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준석은 희생했어라고 하는 뭔가 큰 훈장은 달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보수 재편 과정에서 이준석을 반드시 중심에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준석 지지율은 5%예요. 근데 단일화한다 그래서 그게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다 간다? 아니에요. 예. 3분의 1밖에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은 투표 포기하고요. 3분의 1은 아마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뭔 단일화 효과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만 소비되고 말아버리는데.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독기 품은 사람이라고 지금 독을 잔뜩 품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논평의 가치가 가치도 지금 없죠. 없다. 사실은 단일화 한다고 해서 뭐 예, 대세에 크게 지장은 없을 테니까. 그냥 할 테면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라. 맞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뜻하는 바는 있어서 단일화를 만약에 하겠지만 예. 오늘 12시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5시 59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렇게 뭐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셨던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며칠 전에 동탄에 가서 이준석이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동탄의 투표율과 득표율이 얼마가 나올지 저는 제일 그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하게 동탄을 간 티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마지막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일화의 가능성은 지금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자기들끼리의 관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2만 분 뜨겁게 댓글 주시는데 비슷합니다. 김태훈님께서 단일화 무시, 변동효과 없음. 그리고 거의 19금에 가까운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녹취 뜸, 녹취 틀어라. 그다음에 알약 얘기가 많이 있네요. 알약. 니콜님께서 돈이 문제죠.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자체 여론조사를 각 캠프들이 돌리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10%가 넘을 확신이 든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런데 10%가 못 된다라고 나오면 저는 오늘 밤 심지어 내일 5시 59분까지도 계속 협상한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 퍼센티지와 돈 문제.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사법 리스크. 지금 이제 녹취를 튼다 만다 이제 나오는 부분이 지금 계류돼 있다는 거잖아요. 무고죄 관련해서. 그 부분을 이제 막으려면 큰 병풍, 바람막이가 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박사처럼 분석을 잘 해주시니까 개장수가 개장수했네. 안나 기억 안 나님께서 네. 아마 성적대에 대한 그 녹취가 나와서 다들 들으셨나 봐요. 거기서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몇 년 전 이제 아마 녹취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단일화를 해도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죠. 저희 진영에서 사전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땡.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이번 압도적인 승리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허니문 기간이 없을 것 같죠, 평론가님? 이번 새로 이겨도
그럼요. 네, 바로 뭐 집권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허니문으로 뭐 이렇게 협조하면서 뭐 어떤 협업이 되고 이럴 그래서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은 아마 이번 선거는 뒤집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의미 있다고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극렬 저항하듯이 이렇게까지 선거운동을 하라는 거 네거티브로 얼룩지게 만드는 이유는 최대한 보수층을 결집해 놔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내란 사태 이후에도 보수 진영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실은 나중에 가서 굉장히 우리가 긴장할 만큼 지지율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여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결집하고 싶은 욕망이 클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결집시켜 놓고 나면 결국 사실 보수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영남 중심으로 하는 의원들 다 물갈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항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저항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이 있으려면은 대선에서 최대한 많이 득표해가지고 집권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당신 이제 대통령이 되면 흔드는 작업을 하고 결국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방선거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또 거기에 대한 비토 여론이 생긴다고 하면은 지방선거는 해볼 만하다. 이런 게임으로 가려고 저는 이러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허니문이고 뭐고 사실 그런 게 얘기할 정신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어떤 법안이 올라오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사사건건 시비 걸면서 덤벼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기더라도 10% 이상 확 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함부로 떠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에너지, 동력을 가지고 그 지지율을 가지고 결국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그 힘을 통해 가지고 입법화 작업을 하고 밀고 한 3개월, 5개월 좀 쭉 올해 연말까지 밀고 가줘야 된다. 그래야 사회 개혁을 하든 그 개혁의 동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으로라도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느긋하게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일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게 정책이나 비전, 국가 경영,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청사진 이런 건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기승전, 네. 이재명 발목 잡다가 안 되니까 이제 허리춤까지 바지춤까지 다 끄잡아 내리려고만 오로지 네거티브. 그러니까 공약 같은 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경제적인 어떤 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 집권 이후에도 뭐 과연 이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나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AI 집중 투자 뭐 100조, 그다음에 지역화폐 확대, 네. 민생회복지원금은 뭐 공약으로는 채택은 안 됐지만 뭐 집권하게 되면 국민들과 우리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의 그 코로나 민생지원금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큰 또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나갈 거라는 이제 전망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정말 김문수, 이준석은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뭔 하도 자유도 공항이 없으니까 무슨 있지도 않은 호텔 경제학이 이재명이 됐다고 호텔. 근데 그것도 공부해 보면 조금 더 열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겁니다. 아, 돈이 동네에 들어오게,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 돈이 도는 경제 발전, 돈이 되는 내수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고, 커피 원가 같은 경우도 저 계곡에서 바가지 씌운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설득해가지고 온도값이 생각보다 싸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술을 투입해갖고 고부가치 산업을 하자 뭐 이런 거라니까 이해가 돼요. 네. 오히려 이번에 공약 생각 안 나오고 아마 애청자들 중에 커피 120원, 뭐 네. 거북선, 아주 그다음에, 지역 말단적인 말꼬리 잡고 이것만 생각나요. 계속. 근데 네. 이게 다 오영재 님 나오셨지만 그 지역에서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늦어갖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됐으면 이게 팩트가 지금 마지막에 거북선 상인회가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여도 야도 우리를 이용하지 말아라. 네. 힘들다. 네. 우리 살려주세요. 그렇죠. 네. 단 그 외부 파크 빨리 들어와서 다 죽을 뻔한 것 좀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다. 네. 네. 이게 팩트잖아요. 근데 이건 네. 행정해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준석과 김문석 그걸 시비를 걸었는데 공약이 없으니까 그 시비 건 것만 기억 남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어떤 경제나 민생에 정말 진심이구나 전략을 꾸라는 게 저는 확인된 계기가 돼버렸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